안녕하세요. 주잘람TV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후에 제가 삼성중공업, 또 LC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처럼 이 조선 3사,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대표하는 조선 3사 종목들을 다시 한번 팩트적인 입각해서 분석을 드리고자 좀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오늘이 내만여의 날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왜 조선주를 봐야 하는지 의문점이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의 사실 삼성중업의 상승이라든지 조선 섹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오늘 올라가니까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섹터를 좀 아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 중동 리스크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주도주를 통해서 안전하게 또 수익을 제대로 좀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분명 조선 섹터가 포함이 된다는 걸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최대한 팩트에 입각해서 그러면 조선 3사 플러스 지금 현 시점 내 포트폴리오에 조선주가 없다면 어떤 종목을 좀 담아야 그래도 우리가 좀 빠르게 수익도 가져가면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이 해당 영상이 선배님들 수익을 조금 더 안전하고 또 크게 내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또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우리 이 조선주에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당 영상이 전파될 수 있고요. 송구스럽지만 댓글창에 본인이 좋아하는 조선 섹터들이 있죠. 뭐 삼성중공업이면 삼성중공업 화이팅, 하나오션이면 하나오션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제 우리 개인 주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 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오전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의 이 종목들을 개별 종목으로 제가 영상을 오후에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종목 한 종목을 담아 가자고 하니 내용들이 너무 또 방대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세 종목을 묶어서 여러분들께 좀 팩트적인 흐름들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배님들. 자, 보시면 자, 오늘 조선 섹터 관련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오른쪽 라인들이 조선주 대형 종목들부터 기자재 섹터 그리고 이 조선 엔진들까지 좀 제가 모아놨습니다. 일단 보면 하나오션이 현재 2.32% 정도의 상승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2%대, 삼성중공업이 6.25%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죠. 이어서 이 한국카본이 2.23%, 태광이나 성강밴드처럼 조선업 기자재 섹터들이 오늘 조금 더 흐름이 좋은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중공업이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원유 운반선 세척에 대한 이런 재료들이 다시 지금 이 중동 시장에 대한 원유값 급등들이 나오다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들은 분명히 파이프라인의 다양화, 즉 이 호르메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경유로선에 대한 새로운 이런 준비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뭐 이왕이면 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강조가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오늘 재료에 좀 뒷받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엔진주들이 안 움직여서 본주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조선 3사들 좀 원래 중공업 섹터들이 좀 무겁잖아요, 선배님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변동성장에서 움직여준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순환매만 돌아온다면 다시금 그러니까 이 원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순환매가 되었을 때 그 다음을 바로 이어서 이 조선 섹터들 그리고 원래 이 조선 섹터 3사들이 MRO 시장, 미국 MRO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집중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서 자, 가지고 있는 해상 플랜트라든지 해양 관련한 이런 상선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흐름들은 이 상선에 대한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 어느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지를 오늘 시장에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좀 차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삼성중업을 먼저 볼게요. 현재 전일 대비 플러스 5.99%, 6% 정도 상승했습니다. 6.08%를 상승한 3550원의 오후장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 종목 이 차트가 공통 차트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자,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이 역배열로 갔다가 짧은 시간에 위에 있는 41선과 21선을 돌파하면서 두 번의 골든 크로스가 오늘 좀 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보통 단기선들이 출현이 될 때 이렇게 돌파 무브먼트가 좀 나오면서 좀 수익률이 좀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오늘 보시면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드리는 게 거래량입니다. 자, 현재 거래량이 전일 대비 153% 정도, 거래 대금이 무려 7,800억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전 특히 해당 라인이었죠. 자, 잠시만요.
해당 라인들, 그러니까 1월 9일 날 나왔던 거래량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량과 제가 봤을 땐 정규장 마감까지 가면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오늘 진성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상승들이 나올 때 개인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들 대부분 던져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실제 보시게 되면 외인들이 현재 900억 정도, 기관들이 200억 정도를 담아가면서 개인들이 어제에서 오늘까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왜냐하면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가지고 있는 특히 이 조선 섹터들은 적은 금액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상당한 비중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엑시트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그 다음들을 보는 무브먼트를 좀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장에서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막대한 자금 역들, 즉 그동안 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실 막대한 자금들의 매도 물량도 던져냈잖아요. 오늘도 양시장 모두 매도하면서 엑시트를 하고 있는데 조선 섹터는 오늘 담아가고 있다는 게 바로 특징인 거죠. 왜 이렇게 담아가고 있을까? 이거 잠시 뒤에 재료 설명하면서 이어갈게요. 자, 아무튼 현재 지금 10분 전자로 보게 되면 200억 정도로 매수 대금들 좀 올려가면서 오전에 900억에 의해서 추가적인 자금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까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배님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현재 이 당일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한투라든지 개인들의 투자자들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 자, 전일 당일 합쳐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즉 롱펀드 자금들인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CLSA, 그다음에 이 메릴린치나 뭐 JP모건 같은 단기성 자금들도 들어오고 있는 건 오늘 뭐 기술적인 상승, 특히 돌파 자리에서 JP모건이 이미 뭐 매수한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힘있게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도 잔량들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 현재 이 이틀간에서 15만 4천 정도 던져졌다 보니까 이 매도 잔량보다 매수 잔량들이 압도적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많죠. 그만큼 상승 여력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수급들로 봤을 때는. 그러면 자, 이러한 차원에서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자, 우리가 골드만삭스를 제가 60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거래일로 60일이니까 한 3개월이죠. 그러면 이 상위 포진들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롱펀드 자금들이잖아요.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같은 롱펀드 자금들은 현재 지금 3만 원 라인들, 특히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당일 최고가입니다. 3만 450원에서 80만 주 이상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우리 이전 가격대인 2만 원 중반대에서도 많은 물량들 매집했지만 상단에서의 매집 물량들을 100만 주 가까이 이어가면서 지금 이 롱펀드 자금, 그러니까 단기성 물량뿐만 아니라 롱펀드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각 종목들만의 이제 상승 추이, 즉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예측들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 전쟁 리스크, 즉 개별 뭐 단기 테마성 리스크라 하더라도 목표가를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 고점인 33,45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단 60일선까지 한번 밀렸다가 이번 전쟁 리스크로 224일선까지 한번 밀렸었죠. 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했지만 밀렸을 때 빠르게 회복하면서 차트적으로 들어오는 추이 자체가 이게 예사롭진 않다는 거죠. 지금 주봉 차트도 볼게요. 보시면 주봉 차트 역시 지난주에 사실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요 노란색 선 보이죠? 20일 주봉을 한번 이탈을 했다가 결국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장대 양봉으로 사실 이게 말아 올리는, 즉 물량들 대거 흡수하는 모습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봉 캔들로만 봤을 때는 이전 거래량보다는 낮긴 합니다만 이제부터 슬슬 이 드라이브, 즉 매집을 이어갈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라인에서 외인들, 특히 롱포지션들이 고점이라 하더라도 저기서 물량들 소화한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개인들의 매물대 위에서 상단에 매수한 부분들이 25,000원에서 28,000원까지가 유통 물량의 지금 15%, 14, 9%, 15%, 23%, 거의 30% 가까이 육박합니다. 최근입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을 얼마만큼 소화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 목표가 자체는요. 33,450원 그 이상도 사실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차트 수급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은 수급들이 타서 33,450원에서 변동 없이 그대로 뚫어준다는 얘기는 아마 지금 뭐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을 최근에 뭐 거래하신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래하신 분들보다는 최근에 사실 거래하신 분들이 더 많다라고 좀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땡긴 이유가 우리가 과거의 지표, 어떤 분 댓글을 보니까 과거의 지표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 주신 분이 있어요. 뭐 일부 좀 납득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지표를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은 일단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단 보조 지표로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보면 이전 고점 일단은 요 라인이죠. 2013년 재료도 다르고 수급도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지표 정도로 그냥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전 지표 라인들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전 고점에서 한번 뚫어냈었어요. 그러면 결국 2차적인 고점으로 따지게 된다면 해당 라인, 자, 금액으로도 한번 볼게요. 해당 라인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약 38,000원 라인도 일단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LNG 관련해서 즉 이 지금 중동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원유 운반선에 대한 부분들 VLCC라든지 또 지금 또 노려보고 있는 게 뭐죠? 자, 아르헨티나 관련해서 해상 무의식 그죠? 자, FLN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사실 이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었던 데 주요 원인은요. 고부가 가치 선박에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선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까지는 좀 이게 그 저렴한 선박 상선이라고 하죠. 일본 컨테이너선 같은 상선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았지만 이게 작년 들어서면서 고가치 선박에 대한 매출들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특히 이 원유에 대한 급등들이 불러일으키는 그 뒤에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FLNG라든지 또는 이런 이 VLCC 선박이나 또는 뒤에 말씀드린 하나오션에서 암모니아 수송선 같은 이런 이 상선 관련해서 고가치 선박에 새로운 좀 이런 뭐랄까 이정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래서 삼성중업을 대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3만 원 단에서 3만 8천 원 라인이면 사실 아직까지 위로 열렸을 때는 한 38% 정도 복료 따졌을 때는 한 48% 정도의 위치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삼성중업이 원래는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무거운 종목이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판단하시게 된다면 지금 약 300% 정도 올라가 있는 수치입니다. 물론 하나오션이라든지 또는 LC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조선들 보면 600%, 800%간 거에 비해서는 아직 뭐 적게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움직이는 수치가 다른 종목들을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가파르게 상승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비중에 대한 축소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아니라 한 30%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놓고 다음 추세를 보면서 중장기 패턴을 원래 이 중장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패턴으로 보는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해당 라인에서 6% 정도 상승하고 어제까지 상승하면 약 1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는 일단은 돌파 매매 자리가 보통 이렇게 나올 때 그 다음 패턴이 더 강하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에 견뎌주고 있다는 건 해당 라인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신규까지 고려하시는 분들 조금 더 텀을 좀 보시면서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했던 이런 금액이나 가격들은 한번 메모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오션. 우리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마찬가지 하나오션에 대한 목표가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선배님들 요거는 우리 한번 차트도 보기 전에 다시 이 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하나오션이 사실 이 초반에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한 분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 협상했을 때 이때 뭘로 먼저 움직였나요? 특수선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함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 선박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호위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이 인프라를 좀 작용을 했고 또 다들 뭐 필리즈 선서에는 이제 하나오션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죠. 거기에 이 호주에는 오스달 지분까지 확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이런 조선소 두 군데를 더 확보했던 부분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뭘 의미하냐면 결국 MRO라든지 아니면 특수선 중에서 공격선이나 이런 미국 함선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되어 있던 것도 아실 거예요. 뭐 잠수함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 조선 섹터이면서도 방산 조선에 좀 엮여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보통 이런 이 친환경 선박들 또는 LNG 운반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하나오션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VLCC,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VLCC라든지 VLGC,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형 암모니아 선박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발주들이 사실 이 상승률로 봤을 때는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는 이 삼성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뒤지는 게 아니라 되려 1위입니다. 자, 이 부분들 좀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이런 이 해상 플랜트 관련해서 뭐 FLNG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1위라는 거는 이견이 저도 없습니다. 다만 그 외 VLGC라든지 이런 VLCC 이런 판매 또는 이 매출 납기 이력에 있어서는
이 하나오션이 1위가 맞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결국 이 하나오션은 어떻게 보면 재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산조정 섹터가 터지기 전, 즉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일부 조정을 줬다가 기간 조정 갔다가 다시 조금 더 움직임들을 막 이어서 가고 있죠. 자, 출렁출렁하지만 패턴 자체가 다시 차트로 돌아갈게요, 선배님들. 자, 차트 조금만 길게 빼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차트 자체가 이게 25년도잖아요, 선배님들. 이 밑에 하단, 그러니까 28,000원 라인에서 15만 4,800원까지 갔던 원동력들이 일단은 미국 관련해서 MRO든지 특수선 관련해서 기대감들을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선 선박 관련해서 상승했다가 이런 수장고들이 사실 미흡했다면 여기서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받았을 거예요. 물론 지금 해당 라인들 25년 후반 부분에 고점을 찍고 사실 두 달 가까이 밑에 있는 120선까지 이탈했다 올라오니까 여기서 사실 이 하단에 계신 분들에서는 엑시트한 부분들이 꽤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바닥 구간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신 W 패턴에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이전 고점인 15만 원 부근에서 사실 매도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질문을 주신 건 지금 하나오션을 가지고 역시 자 중장기 종목이다 보니까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평균 단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트로 봤을 때는 매물대가 딱 세 군데잖아요. 여기. 그럼 평균 단가로 한 10만 원 정도를 볼게요. 10만 원 정도에서 약 52%권 정도 수익권은 지금 이때에 자 내가 개별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할게요. 보시면 자이 그 변동, 즉 언듈레이션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15만 4,800원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눌려버렸어요. 자, 이때까지는 뭐 하나오션만 눌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으니까 개별적인 사실 리스크는 없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바닥을 찍고 즉 밑에 있는 224회선 장기 이평선까지 한번 눌려줬다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자, 저점과 고점들 높여가는 즉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이거는 이 추세 전환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패턴으로 봤을 때는 V자 패턴이 분명히 나왔고요. 현재도 5일선이 60일선 밑에 있습니다. 아직 골든 크로스가 제대로 터져주진 않은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후발주, 즉 오늘 삼성중공이 움직였다면 옵션 만기를 잘 넘기고 나서 내일 금요장에선 되려 하나오션이 지금 돌파 매매 패턴을 쓰는 원 금요장 또는 월요장 부근에 있어서 뭐 이런 정세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되려 후발로 사실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땐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자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여기 있는 매물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최근 작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이죠. 4개월 동안의 물량 중에 약 19%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를 강력하게 물량 소화하려면 적어도 요 정도 기준의 거래량들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장에서 오전부터 거래량이 폭발하기 시작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거래량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초반 부분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15만 1,000원까지도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이후에 오늘 3월 10일 날 뭐가 있죠, 여러분들?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섹터들의 먼저 수급들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8할에서 9할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시장 하다 보면 보통 소문에서도 뉴스에 판다라는 내용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문과 우리가 어떤 이런 기대감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결국 뚜껑을 딱 열고 나서 보게 되면 원전 섹터 중에서 사실 이런 대장주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실제 실적이 받침될 수 있는 종목들이 사실 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들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변동성을 주고 그 다음은 수급들은 다음 종목들을 관련해서 이 섹터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오션, 자 지금 이 투자별 매매 동향 잠깐만 볼게요. 자, 하나오션 보게 되면 외인들이 3천억 정도, 기관들이 1천억 정도 담아가고 있죠. 특히 금융투자가 340억, 연기금이 한 달 동안 350억, 금융투자랑 비슷한 정도의 자금들을 늘려갔다는 거. 이거 굉장히 특이한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연기금 역시 하나오션에 가지고 있는 비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학연금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 연기금들이 그동안 사실 추이 자체가 매도 포션들도 상당히 추이해 있는데 요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또 매수 규모들을 늘려가고 있다. 이건 정말 의미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외인들이 어제 같은 장에서 1270억 개인들이 던져냈던 물량들을 모두 흡수하는 모습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삼성중공업보다 되려 하나오션에서 매수하는 이
크기 자체가 좀 더 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사실 슈팅들, 눌림목들이만 강했기 때문에 아직 지표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어제 기회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사실 이런 녹화 영상들이지만 이것도 사실 라이브로 찍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버벅거리는 거, 또 제가 버튼도 잘못 눌려가지고 좀 이 딜레이 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제 역시 이 JP모건 서울이 32만 4천 주, 자 오늘까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14만 4천 주. 지금 메릴린치라든지 뭐 일단 외국계 기업들 중에서 상당한 금액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개인들이 어저께 많은 물량들을 이탈한 것 같지만 오늘 당일로 좀 볼게요. 보시면 자 오늘 당일로 보시면 자 모건 스탠리에 일부 들어오고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 일부 뭐 삼성 또는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에서 강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도 제가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시에서 120조 원 이상의 고객 예탁금들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금들이 모두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직까지 시장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신용잔고에 대한 청산을 막기 위한 방어기제적인 자금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조선 섹터의 흐름들이 들어온다면 수급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어제장, 오늘장, 그러니까 어제장에서 좀 많은 분들 매도를 했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는 다시 일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큰손 자금들도 지금이 조선 섹터를 사야 되겠다. 그렇다면 결국 재료들의 중첩이 있는 하나오션으로 먼저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중공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 포지션을 먼저 보시되 좀 흐름의 일단 흐름, 그러니까 이 빠른 흐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오션 역시 좀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자리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오션 아까 질문 주셨던 게 아마 그다음 목표가였을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 잡기가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과거 지표 초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나오션 영상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1차 목표가 17만 원 잡아놓고 2차 목표가를 20만 원 일단 잡아놨었습니다. 왜냐면 뭐 과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다 뭐 이런 예측이 아니라 추세나 재료적인 부분들이 과거 15년 동안 20년 동안의 그 모습과 지금은 완벽히 달라 있어요. 그리고 아니 대미투자특별법 첫 번째가 통과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1호 통과시키고 2호에 대한 준비들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요. 대한민국도 이번에 1호 통과시키게 되면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원하게 사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항상 바라는 게 뭐였죠? 조선 섹터였습니다. 조선 섹터에서 지금 디테일한 계획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섹터로 봤을 때는 하나오션도 재료가 분명히 뿜어져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투자의 판단은 뭐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일단 저는 조언만 좀 드릴 뿐입니다. 자, 세 번째, 현대중공업, LCD 현대중공업. 사실 이제 HD 현대중공업이요, 여러분들 종목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M&A 통해서 계열사 합병을 통해서 우리 이전에 24년부터 아니면 25년부터 보도하더라도 주가가 20만 원, 17만 6천 원부터 최고점인 65만 2천 원까지 움직이면서 거의 400% 가까이 4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보더라도 추이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가의 눌림들, 즉 이 변동성이 사실 이 이전 고점인 우리가 작년 11월 달 해당 라인들 60만 원 부근에서 일부 변동성은 줬지만 여기서 즉 눌림들 자체가 1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하방을 주더라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거래대금 역시도 자 보시게 되면 주가가 눌림을 줄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눌려주면서 동반이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거래량 없는 하락들은 보통 험해도, 즉, 이 꼼수의 경우가 많다는 제가 많은 표현을 드리는데, 그만큼 H현대중공업이 M&A를 통해서 가져가는 게 사실 이 기업의 단일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재무제표적인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아주 단단한 기업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21선을 안에서 65만 2천 원 고점 찍을 때까지도 견조하게 사실 움직였고요. 이번 눌림 통해서 121선을 안까지 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라인에서도 일단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추이를 지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좀 뭐 이런 방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MRO에 대한 부분들이죠. MRO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플러스 현재 가지고 있는 이 HD 현대중공업 역시도 이 VLCC 원유 운반선부터 해서 환경 선박에 대한 재료들이 사실 하나오션보다 좀 더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LCD 현대중공업 자체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즉 롱펀드 자금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시면 외국계 자금 한번 볼게요. 자, LCD 현대중공업 현재
외인들 보유 비중 15.25%까지 갖고 있고요. 지금 한 달간에 잘 보면 거의 이틀 빼놓고 어떻습니까? 자, 너무 많이 내렸죠? 지금 이틀 빼놓고 거의 매수세로 계속해서 사실 끄집어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주당 가격들도 무겁고 또 개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물량들을 이미 확보해서 우리가 작년에 사실 HCD 현대중업 두 자릿수가 아니라 외인들의 보유 비중들은 24년 보면 6%, 7%대였어요. 근데 현재 보유 비중들이 두 자릿수 늘어나서 어떻습니까? 자, 거의 두 배수, 2.5배수가량 늘어나 있죠. 그만큼 지금 사실 이거 열어보게 되면 롱펀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자, 60일선 좀 더 길게 잡아볼까요? 자, 보시면 맥커리라든지 JP모건부터 해서 외국계 증거들, 특히 메릴린치가 사실 단기성 세력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메릴린치는 상당히 다양한 가격대, 4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50, 60만 원대까지 보유밀 중들을 꾸준하게 늘려가면서 지금 60만 원이 돌파됐을 때 매도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메린치라든지 UBS 같은 이런 롱펀드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이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좀 매매 패턴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길게 투자하시면서 안전성, 즉 하나오션이 너무 방산 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 삼성중업이 해상 프론트에 너무 치우쳐 있다 하시는 분들 있죠. 두 가지 리스크를 좀 해칭하는 차원에서 HD현대중공업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나쁘진 않다. 왜? 우상향 패턴들은 변곡점들이 나와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조선주의 중장기를 좀 길게 보면서 가져가는 포지션 자체에서는 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HD현대중공업을 낙담하는 게 아닙니다. 재료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HD현대중공업에 외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들은요, 뻔합니다. 이게 사실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건실하게 가고 있어요. 22년도 이후에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영업이익의 상승률을 보십시오. 자, 23년도에 1786억, 그다음에 24년도에 7천억 이상, 25년도에 어떻습니까? 2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 200%, 350% 계속해서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26년도도 굉장히 견조한 상승에서 지금 뭐 아직 예상 컨센서스는 안 나와 있지만, 자, 전년도 대비해서 두 배 이상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롱으로 길게 볼 수 있는 이런 이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뱉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무겁게 갖고 갈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으로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뭐 어쩌지 않을까, 크게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중동 리스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원유에 대한 상승들이 이 조선 섹터를, 이제 제가 어제 방송을 처음 했죠. 이 3세를 묶은 거는 처음 영상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각종 경제 방송에서도 오늘 조선 섹터를 찍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제방송 TV에서. 자, 그러면 이들이 조선 섹터를 보기 시작하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면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 그럼 빠르게 좀 조선 섹터 안에서도 보통 그러니까 중소조선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선사 중에서 제대로 순환매가 오면 슈팅 나는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단기간의 수익을 가져갔을 때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 제가 오늘 또 한 종목을 공개 드리기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LCJ 중공업입니다. 왜냐면 자, 혹자분들은 그래요. LC중공업 역시도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특화돼 있어서 이 MRO에 대한 부분들, 즉 에어와트함을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신규함에 대한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좀 약한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데요. 자, LC중공업 자체가 뭐죠? 중소조선사입니다. 그중에 특수 선박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자, 보시면 이것도 하나 보고 갈게요. 지금 LCA 중공업 자체가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부터 시작을 해서 가스선과 또 컨테이너선 같은 이런 상선 관련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최초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LCA 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이 특수 목적선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쇄빙선이라고 하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알래스카 관련해서 쇄빙선에 대한 부분들 니즈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쇄빙용선 아라우노를 우리 국내 독보적인 기술로 개발했던 게 바로 LCA 중공업입니다. 거기에 이 특수 목적성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호위 선박에 대한 부분들 아실 거예요. 자, 이 함정들, 그러니까 이런 수송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쾌속, 차기 상륙함에 대한 게 천왕봉함, 이 뉴스로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 국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했던 이 신형 쾌속정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서 발주했던 모든 쾌적선박 12척을 모두 다 ACJ중공업에서 이 납기를 받았고 이미 납품까지도 완료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뭐 특선, 그러니까 우리가 함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상선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료들도 분명히 중첩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차트로 좀 돌아올게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지금까지 대형 조선사들이 움직였던 이런 흐름들 있죠, 선배님들. 그 흐름들이 보통 이제 뭐 말씀드린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LC 현대중공업 또는 LC 현대마린 같은 종목들의 상당한 수급들이 쏠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작년도 8월 달부터 주가가 약 대략 7천 원부터 해서 3만 원까지 움직였을 때 거의 한 450%까지 움직였죠. 얼마만 움직였죠? 한 달 반 만에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자체가 대형 조선사보다는 아직 낮죠. 2조 천억짜리다 보니까 중소조선사입니다. 근데 중소조선사라는 건 뭐냐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일부 물량만으로 사실 핸들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M자 형태로 두 번의 고점을 주고 여기서 하방 압력을 좀 길게 주면서 기간 조정을 몇 달 받았죠? 2달 받았습니다. 상승했을 때도 개인들의 매물대 상단을 돌파시켰다가 다시 한번 변동성을 주면서 이 매물들을 완벽하게 돌파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투심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개인들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투심이 흔들리는 속에서 오늘 돌파 매매 패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들이 많이 붙진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았다는 건 돌파 매매 패턴에서 거래량이 붙었다면 여기서 만약 슈팅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개인들 입장에서 사실 부담되는 자리예요. 근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일단 매물대 상단을 테스트를 한번 해줬다라는 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는 자, 이전의 거래량의 한 절반 정도 거래량만 여기서 동반이 된다고 한다면 이전 고점까지 빠른 무브먼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거고 선택은 선배님들이 하셔야겠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LCA 중공업에 대한 부분들 증거금 100%짜리가 좀 부담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신용에서 털릴 일은 없고요. 어차피 세력들 간에 자금이 있는 이런 큰손 자금들 간의 싸움이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부산물도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단기성의 종목, 그러니까 단기 스윙으로 보면서 LCA 중공업들에 대한 접근들 그리고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추천드려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자리에서 안내를 먼저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영상 속에서 좀 개별 종목으로 뭐 짧게 영상을 올리던 오늘같이 뭐 30분 이상의 영상들은 좀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개별 종목으로 영상을 올리던 아니면 아침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또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또 개별적으로 안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텔레그램 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침 라이브 방송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변동성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함께 이 안에서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보시면 조금 더 든든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요거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텔레그램 무료 입장이라고 써 있죠.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보이면서 밑에 채널 입장 버튼이 있습니다. 비번 따로 안 걸려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 제가 앞서면서 부탁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그리고 알람 설정,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 그리고 댓글 있죠. 이 댓글 하나씩 달아주는 게 결과적으로 구글 입장에서는 맞춤형 콘텐츠 등록되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보신다. 너 돈 벌려고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도 수입원이 있어야 여러분들과 길게 갈 수 있죠. 대신 이 영상들 세력들 안 봅니다. 외인들 안 보고요. 진성 개인들만 봅니다. 그럼 우리 진성 개인들 똘똘 뭉쳐서 실제 수익 낼 때 제대로 좀 같이 먹고 또 버틸 수, 즉 시장이 매번 좋진 않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있을 때 함께 견뎌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들 이 이후에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는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인 뭐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까지 많은 부분들 궁금해하셔서 다음 종목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